땡큐 라이브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 이 시간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의 암살 사건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저 중동 지역 계속 취재하는 알파고 신하 씨가 와 계시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락폭이 큽니다. 뭐 검은 금요일이라는 기사로 지금 언론들이 벌써 기사화하고 있는데 우리 저 시장 잠깐만 분석해 보고 그리고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투증권의 목동 PB센터의 박재영 차장님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모셨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고객분들에게. 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뭐 떨어져도 이거 정말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네. 연락도 잘 안 오십니다. 서로 힘드니까. 네. 네. 일단 뭐 하락한 거는 전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네.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한 6월까지 시장을 계속 끌어왔었던 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브로드컴이나 퀄컴이나 이런 쪽들이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근데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인텔이 본장에서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시장이 끝나고 네. 이제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19%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왔어요. 대량 해고 소식까지 들어있더군요. 네, 그 인텔은 지금 사실 답이 없는 수준에까지 빠졌는데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EPS가 뭐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이던스라는 걸 발표를 해요. 네, 네.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만 우리 올해 얼마 정도 이번 분기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이런 걸 공시를 하는데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 예상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컨센서스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님도 학교 다니실 때 뭐 엄마한테 너 이번에 몇 등 할 것 같아? 그러면 약간 가이던스 엄마한테 가이드 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반에서 한 뭐 3등 할 것 같아도 한 5등? 네.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통 착한 학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가이던스를 할 때 약간 이제 보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 발표할 때 또 전망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가지고 만드는 컨센서스보다도 인텔이 80%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19%가 하락을 했고요. 일단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은데 일부 몇 개가 미스가 나와서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인텔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인텔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릴 때 PC에서 네. 압도적인 인텔 인사이드. 그렇죠. 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했었던 기업이고 미국의 반도체 과거의 대표 기업이니까 그쪽에서 미스가 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줬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월말과 월초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50 밑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PMI라는 것은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너희 뭐 이번 달 어떨 것 같아? 뭐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50 이상, 안 좋을 것 같으면 50 미만. 뭐 재고를 많이 쌓을 거야? 아니면 뭐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가 좋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제조업 PMI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아요. 미국은 소비가 70% 정도 되는 네.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먹고 살지는 않는데 이 제조업 PMI를 가지고 경기를 예측합니다. 네. 제조업 PMI가 안 좋으면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과거 같았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이 금리 내리겠네 이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FOMC였지 않습니까? FOMC를 보고 난 투자자들이 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 파월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파월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느꼈었던 것은 이제 파월은 물가 신경 안 쓰는구나. 경기 신경 쓰는구나. 네. 이제 파월이 계속 우리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고용과 물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물가 타령을 했어요. 물가가 안 잡혔고 물가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는 아니고 계속 그러면서 난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기존까지는 재화가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PC를 보니까 재화 가격도 떨어지고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고 있어. 우리가 하던 대로 잘 돼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고용을 조금 더 신경 쓸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고용? 그럼 물가는 잡혔고 고용을 보면 우리는 약간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고용이 좀 둔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용이 둔화되면 경기 침체? 이 생각을 투자자들이 많이 좀 했을 겁니다.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되겠구나.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10시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있는 CPI보다 이게 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컨센서스는 대부분 갖고 있고, 그럼 금리를 내릴 건데 금리 내려서 금리 내리는 건 좋은데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경기 침체 없이 소프트하게 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네. 인텔이 실적이 박살났네. 만약에 오늘 저녁에 고용 데이터도 안 좋게 나오면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지난해 우려했던 이른바 경착륙. 그렇죠. 그죠? 네. 경착륙. 물가 잡고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스무스하게 랜딩할 수 있도록 네. 금리 조금 내리고 증시는 잘 가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바람인데 연착륙을 하는 게 좋은데 갑자기 고용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네. 나와서 경착륙을 한다. 이거는 시장에서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 시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투자자들은 열이면 열다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알겠는데 오를 때는 자기들끼리 올라가더니 왜 내릴 때는 미장 내린다고 우리 장도 내리냐. 아마 이 질문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일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장이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안 올랐다 뿐이지. 아무래도 시총 비중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왜 계속 신고가야? 미국은 시총 비중이 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들이 이제 AI 영향으로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랑 같이 끌어올렸고 네. 러셀 2000 지수라는 걸 보시면 오른 것도 없어요. 중소형주 거의 안 올랐어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삼성전자가 안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25% 뭐 네. 이 정도 되니까 지수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엄청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네. 이쪽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AI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LS일렉,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 AI 관련돼서 전력 설비 쪽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뭐 화장 수출 잘 되는 중소형 화장품주, 그다음에 뭐 수출 잘하는 삼양식품 같은 식음료주 네. 주가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4배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랐다라는 개념이 지수가 안 올랐다라는 거지 업종별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하이닉스도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LS일렉, 그다음에 뭐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주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반도체 주들은 그래도 선방했어요. 아니 저 2차 전지 주들은 선방했어요. 이건 네네.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장이라는 건 사실 그럼 내가 주식 팔고 나가야지 이렇지 않거든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판 사람들은 그럼 뭘 사야 될까? 그런 고민을 네. 하실 거잖아요. 기관들도 고객이 돈 맡겨놓으면 어딘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안 좋았었던 2차 전지 쪽이 약간
반사이익처럼 바짝 반등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어제 같은 시장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2차 전지 전망이 좋아져서 내가 주식 샀다? 그건 아니고 그냥 순환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뭐 그동안 우리 증시를 삼성전자 대신 이끌어 왔는데 10%가 내려 누가 보면 하이닉스 2000 공장에 뭐 지진 난 줄 알겠습니다. 이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까? 네, 뭐 수급을 보면 네.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기관도 많이 팔았고요. 일단은 오늘 개인만 샀고 네. 대부분의 기관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코스피에서 매도한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3조 7천억을 팔았고 삼성전자 2조 8천억 팔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엊그저께 또 안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뭐 미국이 중국에 HBM 팔지 못하게 할 거다. 네. 뭐 이런 뉴스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았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네, 네. 펀더멘털로 보면 하이닉스가 이번 분기에만 5조를 벌었거든요. 물론 피크아웃 논란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5조씩 벌 수 있을까? 여기 이제 HBM이 좀 속도가 둔화되면 떨어질 수도 판매 그 가격이나 물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기 조금이라기보다는 한 개의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잖아요. 대부분 다 좋다고 했는데 한 명 정도가 피크아웃인 것 같다. 네. 워낙 좋았으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그런 논란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참을 안 좋다 겨우 조금 좋아진 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 산업이니까 네. 그런 거를 사실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그럼요. 네. 작년에 그렇게 테슬라 좋을 때 400불 갈 때 누구도 테슬라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 그 애널리스트들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홀드나 매도 의견입니다. 1년 만에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조금 귀는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펀더멘탈 굉장히 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등 AI 기업들이 올해 미 증시를 이끌었는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이 엔비디아나 이런 뭐 여기서 우리 이제 하이닉스에는 만드는 HBM이 들어간 엔비디아 칩을 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그 AI의 프로그램들이 돈으로 연결돼서 그 기업들이 그걸로 돈을 벌어야 엔비디아의 실적이 엔비디아 잘 팔고 있으니까 실적 잘 나와서 주가 오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엔비디아한테 이 칩을 사간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스템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AI로 돈을 계속 써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도 쓰고 넷플릭스에도 쓰지만 아직 AI에 돈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입증돼야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쓰게 하면 쓰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날은 오겠죠. 이제. 네. 그것이 언제 오느냐, 또 어떤 강도로 오느냐겠죠. 네. 저희가 사실 MS 워드나 엑셀을 쓰고 싶어서 쓰진 않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뿐이 없고 안 쓰면 안 되니까. 안 쓰면 안 되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코파일럿이라고 지금 탑재를 하고 있어요. 네. 뭐 탑재를 하고 있어서 언젠간 우리가 챗GPT를 그냥 공짜로 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돈 내세요 하면 내고 쓰겠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4명이 10,000원 주고 보다가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내 돈 내고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될 건데 그런 걱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글이 실적 발표, 그러니까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지적이 지금 기자님이 하신 그 똑같은 지적. 그래, 너희 실적 잘 나오는 건 좋겠어. 알겠어. 그런데 너희가 AI에 돈을 비용 굉장히 많이 쓰는 거에 비해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알파벳이 급락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어도. 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그들이 독점을 만들고 우리가 안 쓰면 안 되게끔,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도 싹 다 깔아놓고 이제 광고 띄우잖아요. 안 볼 수 없고 카카오톡 안 쓸 수 없고 네.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누가 독점적으로 이걸 장악할 것이냐를 선점하느냐를 따져보는 게 네.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출렁거렸다 하기에는 너무 우리 증시가 급락했는데 앞으로 전망 좀 여쭤볼까요? 그 중에 뭘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까요? 키워드 하나를 주신다면. 네. 지금 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요. 심리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장기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커졌고 뒤에 이제 알파고 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도 좀 불안해요. 이건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지정학적 요인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우리 4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4월 달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18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그때 시장이 꽤 큰 폭으로 출렁거렸거든요. 지금 그것도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빅스 지수가 지금 20을 넘었어요. 올해 고점을 넘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꼭 이스라엘, 이란 주말 동안 싸우더라고요. 장 안 열리는. 그래서 불안해지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많이 팔아놓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뭐 드론을 날리든 미사일을 날리든 뭘 하나 주말 동안 날리면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외국인이 오늘 좀 선물 매도로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갈 건 아니다라고 보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정되면 다시 선물 들어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경기 침체. 고용 지표 안 나와서 금리 내리는 것보다 경기 침체여서 주식 박살나는 게 더 크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도 봐야 되고 다음 주에 CPI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제 확인하고 좀 천천히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많이 빠졌다고 너 섣부르게 저가 매수보다는 확인할 건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 고용 언제 잡히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